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 호타 슈고.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5% 정도다. 이 5%의 확률로 일어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천재지변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막기 힘든 일이다. 그 외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적절히 준비해두면 막상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것이다.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행동하지 말자.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적절한 대책과 준비 등을 생각해보자. 정신과 의사인 니시다 마사키 연구진은 뇌는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더 활발히 움직인다고 했다. 워싱턴대의 마커스 라이클 연구진도 같은 내용의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실험에서 행동할 때와 멍하니 있을 때 뇌의 움직임을 비교했는데 역시 멍하니 있을 때 뇌의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가치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이 같은 기능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럼 뇌는 왜 멍하니 있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까? 뇌는 생각과 같이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그곳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된다. 뇌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반면 멍하니 있을 때는 에너지가 뇌 전체로 분산된다. 특정 부위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유기적 연결이 일어난다. 이 유기적 연결로 인해 이전에는 교류가 없던 것들이 만나게 되고 순간적으로 새로운 발상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를 비유하자면 꿈을 꿀 때와 비슷하다. 꿈속에서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조합의 사람이나 물건이 등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 전개되곤 한다. 뇌 전체가 활성화돼 맥락 없이 연결되면 의식적인 사고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단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식적으로 자 생각해보자 하고 작정하고 행동하면 뇌가 과열돼 생각이 멈춰버릴 수 있다. 키워드는 무의식이다. 멍하니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분산시켜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한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물건이 포기하는 순간 보이듯 조바심이 난다면 한 발 물러나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 화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얼굴이 빨개지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도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다. 뇌에는 이 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 이는 주로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감정의 폭발을 냉정한 사고로 가라앉혀준다. 단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나서 대략 4초에서 6초 정도 지나야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쉽게 말하면 감정이 생기고 난 뒤 4에서 6초만 잘 참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전두엽은 사람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새로운 뇌로 논리사고를 담당하는 곳이다. 화가 났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정이 자극을 받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 라고 이성적으로 사실을 재평가하면 감정을 낳는 뇌 부위의 활동이 억제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 새로운 뇌가 생각함으로써 오래된 뇌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화가 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화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처럼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즉 대부분 당사자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무 잘못 없이 분풀이를 당했을 때는 꼭 사실을 재평가해보자. 사모님이 집을 나가셨나? 어제 술집에서 바가지를 쓰셨나?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많이 보셨나? 라는 식으로 말이다. 꼭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일단 이유를 떠올려보자. 가능하면 유머러스한 이유를 떠올려보자. 더 낙관적으로 사실을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소원이나 고민을 글로 쓰면 좋다고 한다. 혹자는 이 말이 근거 없는 정신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인지행동요법으로 쓰이는 방법이며 특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시카고대의 제라르도 라미레즈와 시안 베일록은 2011년 사이언스지에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쓰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
부정적인 감정은 뇌의 대뇌 변연계라는 부분에서 생겨난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생각하는 뇌인 대뇌 심피질이다. 즉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대뇌 심피질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안한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은 사고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중에는 대뇌 심피질이 활성화된다. 즉 불안을 글로 쓴 그룹은 사고를 통해 불안한 감정을 분석하는 동안 전두엽이 활성화돼 냉정함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글을 쓸 때 포인트는 통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통찰 언어란 생각한다, 느낀다, 이해한다 등과 같은 사고나 이해에 관련된 말로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동작을 해라. 폴리머스 대 제키 안드레이드 연구진.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의가 산만해져 다른 데 정신이 팔리게 된다. 이 작용을 뇌의 인지부하 이론이라고 한다. 반면 낙서하듯 손을 움직이면 뇌에 자극을 주게 된다. 이 자극이 뇌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뇌는 무의식 중에 많은 일을 한꺼번에 훌륭히 처리한다. 앞에서 설명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처럼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돼 있을 때보다 여러 곳으로 분산됐을 때 더 잘 움직인다. 반면 의식 상태에서는 멀티태스크가 약해져 극단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낙서 수준이 아닌 만화나 복잡한 일러스트를 그리거나 어려운 계산을 하면 부하가 너무 커서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하는 작업을 멀티태스크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암기를 할 때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하지 말고 뒤로 걷거나 소리를 내서 뇌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머리 쓰는 일을 할 때 머리 쓰는 일과 상관없는 단순한 행동을 추가하면 일의 능률이 오른다. 사고 효율화의 비결은 자기 취향인 사람 흉내내기. 서던 덴마크대 판텔리스피 아날리티스 연구진.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는 호감 있는 사람을 흉내내보기 바란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나 시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추억에 잠기면 뇌는 노화된다. 일본 이화학 연구 기무라 데스야 연구진. 일본 이화학 연구소의 기무라 데스야 연구진은 과거의 기억을 장시간 떠올리면 그 기억이 뇌에 저장될 때 타우라는 단백질이 축적되기 쉽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에 축적된 타우 단백질은 기억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장시간 추억에 잠기는 일이 잦을수록 뇌가 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타우는 나이가 들수록 축적되는 양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축적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 실험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회상할 기회가 많아져서 타우의 축적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옛 친구들을 만나 가끔씩 그때가 좋았지라며 회상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늘 옛 생각에 잠겨 있으면 심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낡은 기억을 잊는 데는 새로운 행동이 효과적이다. 미국 노터데임대의 가브리엘 라드반스키 연구진은 사람은 문지방을 넘어서면 잘 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테이블 위에 놓인 장난감 블록을 다른 테이블로 옮기게 하는 실험을 했다. 이때 참가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 뒤 방금 전에 어떤 블록을 옮겼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했다. 이는 문을 연다는 새로운 자극으로 인해 뇌의 단기 기억이 자극을 받아 직전의 기억이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즉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는 장소를 이동하지 않는 게 좋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행동을 하면 낡은 기억을 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들어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을 때 행동을 하면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 기억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마이클 C. 앤더슨 연구진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낡은 기억을 잊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과거를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뇌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인 것이다. 무조건 새로운 것에 도전할 필요는 없지만 뇌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그것이 경험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말이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행복한 기분이든 불안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상대가 발산하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같은 감정을 갖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인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 미소에는 스트레스 억제 효과가 있다. 미소만으로 뇌가 즐겁다, 기쁘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미소가 클수록 효과도 커진다. 영국 얼스터대의 노엘 연구진은 미소를 띤 채 운동을 하면 힘든 것을 잊고 운동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미소가 신체 감각에도 영향을 주는 셈이다. 생각이 많을 때는 일단 입꼬리를 올려 방긋 웃어보자. 따분하고 지루한 작업을 할 때도 입꼬리를 올리면 좋다. 비틀스의 명곡 레디비는 있는 그대로라고 번역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없는 어떤 것을 바라지 말고 사실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 즐겁고 편하기만 하면 감각들은 마비가 된다. 긴 휴가도 처음에는 즐겁지만 너무 길어지면 무감각해지고 피로감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그 결과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행복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하거나 기쁜 일만 경험하는 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연구진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보고했다. 기쁨과 쾌락을 추구해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레디비라는 자세가 중요하다. 외모와 의욕의 관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면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 나가사키대 도이 히로카즈. 가족이나 연인과 외출할 때 그냥 대충 준비하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좀 나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에게 치장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의 화장을 주제로 한 연구를 소개해보겠다. 일본 나가사키대의 도이 히로카즈 교수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여주고 뇌의 모습을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1. 평상시 자기 얼굴. 2. 마음에 들게 보정한 자기 얼굴. 3. 마음에 들지 않게 보정한 자기 얼굴. 그 결과 참가자들은 3. 마음에 들지 않게 보정한 자기 얼굴을 봤을 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켰다. 쉽게 말해 난 이런 얼굴이 아니야 라며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외모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은 자신이 생각한 얼굴이 아닐 때, 즉 자신이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와 다를 때라고 보고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여성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이 생각한 얼굴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서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일하기 전에 책상부터 정리하면 일할 맛이 나는 것처럼 의욕을 높이고 싶다, 업무 성과를 높이고 싶다,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때는 외모에 신경을 써보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화장품이나 패션에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은 마음과 행동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외모에 뭘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점을 이해하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되면 마음도 따라간다. 모든 사고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원래 사람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나쁜 길로 가지 않으려면 부정적이 되는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사고와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고 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가장 좋은 최적의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한다는 말처럼 자신의 사고와 감정이 안정되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을 계기로 우리가 인생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일본 메이지대 법학부 교수이며 언어학 박사인 호타슈고의 책 나는 왜 생각이 많을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엄청 분노한 일이 있었을 때 읽었던 책인데요. 화를 가라앉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머릿속의 스위치를 끄고 싶을 때 보는 뇌과학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럴 땐 머릿속 생각의 스위치를 꺼야 하는데요. 도무지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니 지금 불안하거나 생각이 많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작가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를 뇌과학적 분석으로 알려줍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과 불안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을 수 있는 행동 지침도 알려주는데요. 생각한다, 느낀다, 이해한다 등과 같은 통찰 언어를 사용해 자신의 현재 감정을 조용히 적어보거나 되뇌어보는 방법은 불안과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지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술술 읽히는 재미있는 뇌과학 책을 발견해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머릿속 생각의 스위치를 잠시 꺼둬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